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와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로써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인터넷 또는 금전의 인터넷으로 탈바꿈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무엇인지 알려주는 플랫폼으로도 작동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터넷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보를 올리고 또 검색하는 곳일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메일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협업이 활발해질 텐데요. 탭스코스 블록체인 혁명에서 다루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넥스트 인터넷으로 불리웁니다. 그 이유를 이 책에서 한 문장으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 금전의 인터넷으로 작동합니다. 인터넷의 근본적 성격이 완전히 변화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기존 사회의 문제점에 착안해 보다 나은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블록체인 역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인터넷 사용, 현재의 디지털 경제에 100% 만족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도 더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해킹, 사이버 범죄와 같은 인터넷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평판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을 더 본다면 인터넷으로 인한 폐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자문해 봅니다. 하지만 저자는 조금 더 깊은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이유에는 거대 기관의 우선순위가 사용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윤, 국가 안보 등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거대 기관이라 하면 구글, 우버, 은행, 카드사, 정부 등과 같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의 디지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은 플랫폼적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같은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즉 새로운 생산수단 및 사회적 교류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해왔던 모든 효율, 모든 효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버리고 더욱이 그 이후에 분배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은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페이스북은 우리의 정보를 팔아서 다양한 것에 선거에도 사용을 했죠. 우리의 감정 테스트를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는 데이터 값을 제대로 받았나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현재의 경제 구도와 사회 질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인데요. 알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인류에게 특히 가치가 높은 경제적 거래까지 모두 안전하게 기록되는 월드와이드 원장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생, 혼인, 사망과 같은 증명기록, 등기부 등본, 금융계좌, 보험청구서 같은 경제기록, 나아가 학업기록, 식품 원산지에 이르기까지 현재 각 개별 기관들의 서버에 저장되고 그들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모두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안전하고 투명하면서도 보다 나은 융합과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이런 시대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를 맞을 준비가 이제는 되셨겠죠? 저자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데이터는 곧 가상의 자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심오하게 말을 하면 원래부터 인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더욱더 다양하게 시공간과 죽음을 초월하면서 존재감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한 인간의 삶이
데이터화되면 될수록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강력한 디지털 중개기관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자신이 친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 정보를 금전화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중간 과정들이 생략되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경제활동이 새롭게 가능해진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번영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그 사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책 초반에 간단히 정리해 두었는데요. 원리적으로는 중심부가 자동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P2P 경제가 창조되면 수수료도 낮아지고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낙후한 금융 등 여러 산업이 개혁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 지재권, 지적재산권이죠. 지재권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되고 기업가 정신도 높아지는 좋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다 오픈 네트워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끌어갈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느끼듯 멋진 사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현재는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 있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래가 와야 한다고 열심히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미래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력하게 주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사회의 고질적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여러 병원에서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가 힘이고 데이터가 자원이라는 것. 우리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제는 금전적 가치를 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해지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몹시 회의적일지라도 사업가, 발명가, 엔지니어, 아티스트를 꿈꾸며 비슷한 사람들과 창조적인 협업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당신은 각종 자산에 대해 소유자 또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 갓 싹든 블록체인 경제에서 당신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싶은 매니저일 수도 있다라고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경제는 우리가 ICT라고 통칭하듯 정보통신 기술에 집중되어 왔고 그래서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융합이 주가 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경제는 어떨까요? 저자는 컴퓨터 공학에 덧붙여서 수학, 암호학 기술, 행동 경제학의 조합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본 기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자는 블록체인 경제를 설계하는데 7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성, 네트워크, 권력, 분산, 인센티브 가치, 보안, 프라이버시, 보존된 권리, 편입.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실성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누구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만약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하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진실되지 못한 행동에 불이익도 없다면 사회는 매우 혼란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겠죠. 기존의 인터넷은 이 악순환을 멋진 모습으로 멋진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장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 소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확인을 위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자는 중앙이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비효율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타임스탬프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암호화, P2P 네트워크로 모든 시간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기록이 공개적으로 남으니 누가 맞는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싸움의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없는 거래, 신뢰, 보장 플랫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권력 분산입니다. 힘이라는 것이죠. 초기 인터넷 시대의 거대 기관은 사용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거대 기관들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지만 허락 없이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데이터를 정부에게 마구 주기도 하고 해커에게 뺏기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포함된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책임의식은 약한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시대에는 다릅니다. 모든 행위나 거래가 네트워크 상에 알려져 타당자에게 검증받기에 뒷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를 보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권한 자체를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것과 연결시켜 아예 제조 권한 자체를 사람들, 네트워크에 자율적으로 맡겨버립니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시스템을 제압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 버리기 때문에 할 이익을 아예 애초에 꺾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정말 멋지죠? 기록으로도 권한으로도 인센티브로도 제멋대로인 강력한 누군가가 나오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인터넷은 사람들이 정말 전국구로 멋질 정도가 아니면 적당한 수준의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별다른 경제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땀 한 땀 모이게 된 정보는 그 정보를 쏟아내는 플랫폼에 네트워크적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공룡 그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볼 수 있는 건 오직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복잡성과 불투명성 속에서 챙겨난 비대칭 정보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건 권력 집중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시대에는 이런 억울함이 해소됩니다. 개인과 개별 사물의 이익 추구가 자연스럽게 시스템 전체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얼리 어댑터들이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하는 행위가 플랫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기여가 좋은 평판으로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전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좋은 구성원이 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는 보안 이슈입니다. 올바른 보안 인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킹, 피싱, 런셈웨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보가 맡겨진 기관이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보안의 일반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잘해줄 위인이 있는 기업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또 기술의 기초에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안에 보안 기술이 보장되고 이를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가 암호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경제의 보안 원칙입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암호화, 복호화 두 개의 키가 있어서 정보는 비대칭적이지만 안전하게 투명성 있게 동시에 달성됩니다. 이렇게 참여자에게 더 큰 책임도 부여하고 큰 안전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프라이버시입니다. 누구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당하는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통제권을 가질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업들조차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데이터에 대한 책임 경감을 희망합니다. 섬세하고 주도적으로 사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경제의 특징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거래나 환경에서 원하는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나는 제3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대 기관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개인의 프라이빗 데이터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6번째, 보존된 권리입니다. 소유권, 지재권, 인권과 같은 권리 보장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기여하게 될까요? 인터넷이 여러분은 도래하면서 인류의 권리가 더 보장되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기는 했지만 종종 적법한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대규모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의 수익원 감소와 같은 경우이겠죠.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계약과 타임스탬프로 해결 가능하게 됩니다. 권리를 거래하는 기반을 분산 기술화하여 콘텐츠 생산자에게 쥐어주는 것이죠. 충분히 투명하고 확실한 거래 기반이 가능해진다면 중간 유통자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뺏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편입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멈춘 것을 현재 무척 안타까워하는데요. 그 이유를 성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여러 장벽에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건강 상태, 성 정체성과 같은 기준들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해 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애초부터 그들이 번영을 일으킬 기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요새같이 시대에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 참여하고 생산자 또 소비자가 되면서 하나의 경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구조의 창시자인 사토시는 인터넷 스펙의 최상단,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새로운 신뢰되는 분산 협업 체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확장성이 블록체인에 대한 열풍이 글로벌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어떠신가요? 조금 감도 오고 재미도 있으신가요? 아직 그렇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2022년도 블록체인은 혁명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 분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경제 블록체인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